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번에는 EU로 옮겨갔습니다. 재정 적자 우려의 채권 시장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장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7을 포함한 기술주들 대거 조정을 받았고요. 다행히나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잠시나마 이 시장을 진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장의 긴장감이 높게 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 정확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이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우 지수 현재 0.6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1,603선까지 내려서게 됐네요. 또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장중에 무려 1.7% 가까이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번 일에 대해서 단순히 이 협상용의 카드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그 이후에 약 1%까지 낙폭을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S&P 500까지 0.67% 다우와 비슷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업종 어떻게 흘러갔을지 이 히트맵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기술주 전반의 모멘텀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악화가 됐습니다. 빨간불을 대거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켜고 있는 섹터 하나가 보이죠. 바로 이쪽 유틸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틸리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를 발표를 했었죠. 바로 원전주들이 꿈틀대게 만들었던 그런 행정명령이었는데요. 덕분에 이 오클로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 대거 상승세 보이면서 유틸리티 쪽에서 강하게 시연 흐름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구간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M7 대형주들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최근 8거래를 연속 하락이 되게 되면서 시총 3조 달러 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굉장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들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Well, they're just very slow moving. I've been saying to everybody, they've treated us very badly over the years. It was formed in order to hurt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ve done that. We have a big deficit with them. They sell millions and millions of cars, as you know, Mercedes and BMW and Volkswagen and many others, and we were restricted from, essentially restricted from selling cars into the European Union, which is not nice. And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You know, they've taken advantage of other people representing this country, and they're not going to do that any longer. Yeah,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Now, if somebody comes in and wants to build a plant here, I can talk to them about a little bit of a delay. But, you know, while they're building their plant, which is something I think that would be appropriate, maybe we'll determine that. Apple, you said this morning that if they don't make their iPhones in the U.S., you're going to hit them with a 25% tariff. Right. Do you have the power to tariff one single company? And why would you No, want to it'll hurt be an more. American company in that way?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It'll come out. I think we have that appropriately done by the end of June. So if they make that product. Now, again, when they build their plant here, there's no tariff.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스마트폰, 애플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25%의 관세 부과를 밝혔습니다. 또 유럽에 대해서도 상당히 늦는다. 마치 예전에 파월 의장을 놀렸던 것과 같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면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면서 협박성 어조로 말을 남겼었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악화된 것이 가장 컸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0.5%가량 빠졌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웨드부시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악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6%가량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 묻힌 점이 참 아쉬웠네요. 첫 번째로는 이 장 후반에 오라클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또 추가로서는 이 엔비디아 로이터 관련해서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대중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이르면 6월부터 이 전문 대중 수출 칩을 또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엔비디아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자면 US 스틸이 굉장히 또 강하게 장중 약 20%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 제철 그리고 US 스틸의 합병 인수를 인정을 하되 단지 미국에 남아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장 초반에 이 철강주들 관련 흐름 아무래도 다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뉴욕 분위기 과연 어떻게 끝나갔을지 지금 바로 뉴욕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잠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다시 한번 좀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하락했고 또 어떤 이유로 앞으로의 관세 상황 지켜봐야 될 걸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 번 폭탄을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에 불만을 제기하며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와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중국산 30%보다 더 높은 관세를 꺼내든 것인데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성향을 다시 한번 시장에 상기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글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팽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롤러코스터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한다 싶으면 관세 발언으로 다시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이번 발언은 EU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고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광이 전략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EU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평가입니다. EU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규제는 구조적이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무역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면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이 시장에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번 무역 협상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최악의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니까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약간 쿵쾅쿵쾅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가별로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는 아무래도 이게 단지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좀 시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애플 그리고 삼성까지 25%의 이 관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플 주가가 3.02% 빠지면서 8거래 연속 하락했죠.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주고 있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부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던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해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마트폰 제조는 대부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는 애플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에 대한 견고한 25% 관세가 삼성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즉 6월 말까지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당분간 스마트폰, 반도체 등 IT 분야에 대한 관세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 노동자의 인건비가 워낙 비쌉니다. 여기 현지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졸 초봉의 연봉이 거의 7만 불,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효율성이 아시아만큼 높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높은데 효율은 떨어진다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스마트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장 흐름 속인데 또 매크로 지표들과 행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주죠. 뭐 FOMC도 있겠고 가장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건 이 PC 가격 지수.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PC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다시 부추길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실제 관세는 4월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4월에도 어느 정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츰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자면 미국 금리 인상도 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3월 PCE 물가는 전달 대비 보합으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보합이었습니다. 역시 5년 이내 최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PCE 물가와 근원 PCE가 3월과 견저 모두 0.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하드 데이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소프트 데이터에 좀 시선이 쏠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지난 주말 그리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 이 특징주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죠. 이주혜 앵커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일장이었던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일 장에서는 대체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죠. 일단 기술주들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밀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1%대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이 자사의 AI 코딩 에이전트의 오류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까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본래 이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춘 에이전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제프리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탑픽 지위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약세 흐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 25% 추가 관세 가능성 경고를 했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이 이 애플 종목에 대해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동화 속 이야기와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 부분이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버코어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도 이어지고 있고 또 매출, 총 이익률의 압박까지 있지만 여전히 아웃퍼폼을 유지한 종목입니다. 자, 아마존 보겠습니다. 1%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지난주에 빌 에크먼의 이 신규 투자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이 호재였는데요. 트루이스트에서 아마존의 북미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우수하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매크로의 악재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크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 역시 1%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실적 발표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이트 8%대 올랐습니다. 이 세 종목은 모두 다 호실적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일단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 시즌 수익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8%대의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토데스크도 역시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데커 아웃도어는 어그와 호카를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크게 내렸는데요.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1%대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 주가가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20%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 호실적이 무색할 정도로 내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다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스토어스 봅니다. 10%대 조정이 됐는데요. 로스스토어스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의 여파를 받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한 종목으로서 강한 조정 흐름 받았고요.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 10%대 약세 흐름, 구독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2분기 가이던스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는 전망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S 스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과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호재가 미국에 있어서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또 140억 달러 어치의 상당한 장기적인 수익성을 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20%대 급등을 보였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23%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센트러스 에너지와 라이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클로도 20%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쉽게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악재까지 있었는데요. 이 시장 조사기관 자토를 인용해서 CNBC에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우위에 있었던 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실적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 보도였는데요. 실제로 유럽 비아디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30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반면에 테슬라의 월간 판매량이 49%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IB 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의견들을 다 유지한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쉬운 마감이 있었지만 사실상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종목들의 호재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에 있어서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한 종목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매출에 있어서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조정이 있었지만 이 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이 산업용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였고요. 세일스포스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경영진들 같은 경우 매크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 경영진들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3%대 약세로 조정되며 마감됐습니다. 전일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알아봤습니다.